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방금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전해드리면요. 매출이 62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 62조 2천억 원보다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4,72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3% 하락한 수치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4,200억 원에서 4,300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3% 정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현재 컨퍼런스 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측은 이 메모리 생산을 조절하겠다.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삼성 SDS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06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다 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결국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 네. 실적 관련된 가시성이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인데요. 최근 기간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수준은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 243억 원에 부합을 했습니다. 신차 판매가 호실적으로 이끌었고요. 인기차종 BMW 5 시리즈 판매 호조와 고가 모델 신차 출시 효과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AS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신규 센터들이 안정화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본격적인 성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차 판매 사이클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이 상당히 업다운이 상당히 심했고요. 이 변동성이 컸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AS 매출액이 확대되고 포르쉐 딜러 확장을 인해서 절대이익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신차 판매와 달리 AS 부분이라든지 포르쉐 매출액은 실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적은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도이치 오토 월드 오픈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차량 플랫폼 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토월드는 중고차 매매 단지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인 자회사 지카라든지 도이치 파이낸셜과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이익을 제외한 2019년 영업이익이 342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약 470억 원대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 이익 규모가 상당히 높은 대비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현재 올해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4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사이클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긍정적 접근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7,900원 구간에 눌림목 매수 구간과 목표가는 단기 10,000원, 손절가는 7,7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체기위원회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SAT 9.55% 그리고 4위에는 피델릭스 10.25%의 수익률 10월 17일에 추천 의견을 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고요. 목표가까지 달성이 됐습니다. 3위에는 DB하이텍 올라와 있는데요. 1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한양 디지텍 올라와 있습니다. 20.37% 그리고 1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는데 21%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1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코리아 FT 15% 이상의 수익률, 3위에는 선익시스템 16% 이상, 그리고 2위에는 시노펙스 20.47%, 1위에는 안트로젠 29%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팀장의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32%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 흐름 가져갔는데요. 수익률 34%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4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원풍물산 49%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오늘 공동 2위인데요. KH바텍 공동 2위권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동환 차장과 백은하 팀장님께서 같은 날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62%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백은하 팀장의 넥스트 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이 82%를 넘어서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피델릭스를 딱 일주일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이제 1,600원 터치를 했거든요. 예.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날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너무 급등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뭐 1,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냥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수급이 안정이 좀 될 때쯤 다시 또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신다고 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8월 1일에 안트로젠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9%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5만 원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성 이제 족부 궤양 치료제 추가 임상 이상을 이제 승인을 받았고, 이제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계속 살아있는 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절반을 매도하고 남은 절반에 대한 물량은 이제 다음 2차 목표가 56,500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꺾이지 않는 이상에는 당분간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절반만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절반은 이제 2차 목표가인 56,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악재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좀 상승을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이 환율 차트는 빠짐없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율 차트라는 게 대외적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축약해서 가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환율 차트를 잠깐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8월 6일에 방송 출연했을 때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일단은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9월 5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은 이 시간에 증시와이드 출연했을 때 이 환율 차트가 단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월 6일 이후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환율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또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 차트가 보시면은 또 조정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10월 2일에 단기적인 고점을 좀 찍고 10월 4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환율 차트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 차트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빠진 만큼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율 차트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달러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의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5일선에 이 원달러 지수가 올려놓는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또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 환율 차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는 상승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께 체감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대형주 쪽으로 몰리면서 지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소형주를 좀 매매를 계속 하셨던 분들도 이제 한두 종목 정도는 대형주 쪽에다가 조금 포트를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좀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등으로서 워낙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가면은 그날 지수가 가는 거고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어요. 실적이 시장에서의 생각한 것보다도 원래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의 생각한 것보다도 좀 더 감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특히 10월 18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완전히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은 먼저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좀 보고 먼저 대량 매매를 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단기적인 부분과 이제 중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수는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제 11월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일 갈등에 있어서도 이제 완화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했었는데 요 며칠 이제 대량 매수세를 보이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커다란 악재들이 점점점 축소가 되는 흐름이고, 연말로 갈수록 각 나라들마다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나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저항선을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저항선에서는 그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횡보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65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저항 매물대에 이제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과 횡보세를 가지고 이제 돌파 후에 다시 또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올해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이뤄지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거고, 그동안 가지 않았던 섹터들에 대한 이제 종목들이 다시 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만 이제 올인을 하지 마시고, 다른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아직 되지 않은 다른 섹터들의 일반 종목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오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로 7% 넘는 급락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3%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에 좀 크게 영향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1등 종목이 흔들리게 되면은 네. 전체적인 그 업종 자체가 좀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블록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가내과에서도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낙폭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성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주들을 좀 공략을 하시더라도 좀 선별해서 무조건 공략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 하나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급락과 급등하는 것을 우리가 HL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올 여름에는 그 HL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급락이 좀 나왔고, 다시 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8배 이상의 지금 수익이 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좀 춤을 추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매매를 하실 때 제약주 같은 경우는 눌림이 왔을 때 그때 매매 타임을 좀 잡는 것을 노력을 해보시라.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만약에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눌림을 줬을 때 그때 좀 수급을 체크를 하시고 그때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10월 24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먼저 하면서 시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62조 8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4,72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하락한 수치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3% 밑도는 수치입니다. 컨퍼런스 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메모리 생산을 조절하겠다.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2시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일단 기아차는 3시 반에 장 막판쯤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3시 반쯤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함께 살펴보시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좀 이슈가 하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원에쿼티 파트너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3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급등세 나왔던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출발합니다. SK 하이닉스 2% 가깝게 급등합니다. 79,200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하면서 51,900원대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상승하면서 41,850원들. 오늘 일단 이 반도체 종목들이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위권에는 현대차 그리고 5위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1.74% 상승하면서 37만 9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흐름 보시면 네이버가 6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최근 좀 바이오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 흐름 이 순위 변동이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6% 하락세 15만 1,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1% 넘게 빠지긴 하지만 7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19만 3,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8위권에는 현대모비스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위권에는 LG화학 30만 원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29만 9천 원대에서 30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10위권에는 신한지주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만 3,65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0.37% 강보합권 2088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45% 강보합권 661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면서 650선에서 6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HLB 1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17% 이상 급등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HLB 오늘 FDA 관련해서 좀 사전 미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기대감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HLB 시가총액이요 8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8조 3천억 원대로 현재 올라왔고 시총 1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위권까지 파졌는데 시가총액이 7조 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6% 이상 급락합니다. 오늘 블록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2위권까지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CJ ENM 0.6% 약보합권 1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권의 펄어비스 다시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KMW 계속 밀립니다. 0.76% 하락세 나오고 있고 최근에 좀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6만 5,3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일단 헬릭스미스가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7위권에는 휴젤, 그리고 SK 머트리얼즈가 8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좀 특징적인 것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어제 12위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급등세 나타내면서 10위권까지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와 함께 좀 빠졌습니다. 일단 HLB 생명과학 어제 외국인이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등세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4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HLB가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지 하채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앞타 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난치성 질환 혁신 신약인 난치성 질환 혁신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낙습 저해제 발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당뇨 합병증 신약 파이프라인의 6종인 당뇨병성 신증, 그다음에 내시, 그다음에 망막병증, 항반변성, 그다음에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 등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계 최초로 앞타머 약물 복합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난치성 항암제 파이프라인 3종인 혈액암, 그다음에 췌장암, 방광암, 간암 등을 좀 개발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변에 좀 보면은 암 환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 환자들이 10년 전과 지금과 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암 환자에 대한 이 암에 대한 이 제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이 안 좋아야지만이 이 제약 업체들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의학 보고에서도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암 환자들에 대한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변에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의 치료를 받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은 고통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임상 시험에 대한 뭐 어떤 결과가 또 좋게 나오면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혁신 신약인 APX-115의 임상 이상 시험을 위해서 글로벌 전문 임상 시험 수탁 기관에다가 그 뉴로 피스 옵티메드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좀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해서의 좀 시장을 좀 교두보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좀 체크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나서 시세 차익이 나서 눌림을 줬다가 지금 보시면 5일선에 좀 안착을 시켜 놓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7,800원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봤을 때 2018년도에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월봉을 봤을 때, 또 연봉을 봤을 때는 326%까지 좀 올라갔던 그런 추세인데, 자, 보시면은 월봉 쪽에서 또 주봉 쪽에서, 그다음에 일봉 쪽에서 워낙 좀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시장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봐서 좀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제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르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자동화 컨설팅, 그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R&D 관련된 제품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장들을 좀 보면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스마트 팩토리, 이게 좀 추세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에 대한 더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제조업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자동적으로 공장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많이 좀 개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완성 제조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계속해서 그런 단계가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지, 점점 이게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16년 하반기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의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인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원에 있어서의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좀 선정이 됐던 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AI하고도 연관이 되겠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되면은 또 링크 제네시스도 테마하고 또 엮여서 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신 기반 운용 소프트 뭐 엑스컴 프로라든가 엑스젠 프로, 엑스젠 300 프로와 같은 응용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 검증 자동화 제품에 대한 매트, 뭐 매트 박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인공형 자동화 등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년 2월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의 좀 상승세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죠.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올해 좀 나왔었죠. 뭐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AI 분야에 대한 정부 쪽에서 약간 1조 7천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개별적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 트렌드, 그래서 즉 업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업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투자를 했을 때 좀 수익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들이 뭔가에 대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보셔가지고 공략을 하신다 하면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링크 제네시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12,450원이 목표가가 되겠고요. 손절가는 8,410원 말씀드립니다. 네, apta 바이오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할 종목은 이제 랩지노믹스입니다. 이제 랩지노믹스는 이제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체외 진단 이제 제품 개발 및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분자 진단 검사 서비스와 이제 유전자 분석 서비스 사업 등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전 선별 검사의 일종이 이제 취약 X 증후군을 진단하는 이 검사 CT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득하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취약 X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질환의 일종으로 이제 기존 방식 대비 검출 가능 범위를 확장하고 이제 정확도를 높인 키트를 개발해서 이제 식약처로부터 이제 3등급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이제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의료기기 전문 대리점과의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진단 시장에 이제 보급을 하고 이 해외 인증을 추진해서 해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제 관련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고 이제 같은 기간 매출액이 28.72% 증가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미래기술 육성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이제 미래기술 육성을 위해서 이제 뭐 기초과학 그리고 이제 소재기술,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제 지원 연구 과제 44개를 이제 선정하였고 이제 그 중에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생산된 이제 DNA를 복기해서 이제 암 치료제 개발을 돕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삼성 서울병원 내에 이제 삼성 유전체 연구소와 공동으로 이제 유전자 암 치료 진단 검사 이제 캔서 스캔을 개발 이제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검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유전자 이제 염시 서열 분석 기술로 이제 암과 관련된 이제 변이 유전자를 확인하는 의료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기술 육성이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관련주로 급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뭐 두바이 그리고 이제 레베논 그리고 이제 터키, 이란 등의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검사 서비스와 진단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 맘가드의 중동 지역 검사 의뢰가 월 1,000건을 이제 넘어가는 등 이 중동 매출 쪽에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또한 이제 중국 현지 이제 조인트 벤처와 기술 이전 그 계약 체결을 하였고 국내 유수의 이제 건강검진센터를 판매 채널로 보유하고 있는 이 케어랭크와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 개인 유전자 검사 부문의 매출이 이제 대폭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대량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중에 이제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현재 주가의 위치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면 되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9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한국전자 인증은 1999년 이제 3월 설립된 국내 최초의 이제 인증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익 인증 서비스 사업,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증 서비스 사업, 그리고 이제 보안 서비 인증 서비스 사업, 그리고 이제 인증 서비스 아웃소싱 및 인증 솔루션 사업, 그리고 이제 글로벌 도메인 등록 사업, 또한 이제 인공지능 및 이제 로보틱스 연구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전자 인증은 이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 통신 환경의 안정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이 V2X 보안 인증 체계 실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이제 수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자율협력 주행 이제 V2X의 이제 차량과 차량 인프라가 이제 통신 시 서로 교환되는 메시지에 대한 이제 해킹 방지 및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로 향후 이 자율주행 차량 확대에 대비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자율주행이 이제 미래차에 대한 정부 정책 관련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선점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되면 이 V2X의 통신 기술은 이제 보안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 한국전자 인증의 보안 인증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고 신뢰 높은 V2X 보안 인증 시스템을 구성해서 이 자율 협력 주행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이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이제 선도적으로 상용화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제 관련 사업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전자 인증이 이제 모바일 종합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이 비바리 퍼블리카의 제3 인터넷 전문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이 토스가 제3 인터넷 전문 은행 그 인가 전에 사실상 이 단독 출마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제 그 관련된 재료로서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국전자 인증은 이제 보안 및 핀테크,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로도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가 이제 상승 시에 그로 인한 이제 수혜로서 이제 편입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평소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종목인데 이제 10월 16일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이제 이후에 매물 소화를 위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1선이나 21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4,700원, 손절가 3,59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이 화천기계입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의 구속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와 함께 오늘 9% 이상 급락하고 있고 오늘 장중한때는 2,75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반대로 윤석열 관련주는 좀 상승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현전자 같은 경우에는 5% 가깝게 상승하면서 2,2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때는 2,47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화채기 위원께서는 이런 정치 테마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테마주라는 게 어떤 그 기사 뭐 또 가십거리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화천기계가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조국 전 장관이 관련이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 조국 전 장관이 이 화천기계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하나의 이슈일 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 올라갔던 그 거품들은 어때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거 할 때, 특히 정치인 테마주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5일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 이슈가 되기 전에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어때요? 제자리를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서현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맥이라 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현전자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이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전혀 그런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다가 또 어떤 악재가 만나게 되면 또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를 좀 하실 때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다 싶으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이 나오는 테마주를 하더라도 실적이 나와주는 애들, 그러니까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이 하는 애들은 빠졌더라도 테마주가 어디서 갔다가 빠지더라도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해서 다시 2차, 3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테마주들 하더라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테마주를 하는 것은 조금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오늘 저희가 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93% 급감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 주가 상승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 일단 증권사의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상회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주가를 볼 때는 항상 주가는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는 다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재라는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러한 이제 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사실상 이제 메모리 수요 회복 움직임이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제 D램 가격이 이제 하락폭을 이제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매출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낸드 플래시 시장 자체가 이제 가격 수요가 낮아지면 또 그거에 맞춰서 다시 또 이제 균형을 이루고 회복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또 이제 앞으로의 세대 자체가 이제 5G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메모리 쪽이나 반도체 쪽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일단 77,5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의 이제 뭐 82,500원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이제 84,600원까지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이끈다고 하면은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 지수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지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지만 올해 연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16일에 주셨던 삼양식품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파스죠. 근데 오비 왜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 오비라는 이름을 다시 들고 나왔잖아요. 그 두산 베어스가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2연승 하는데 국내 프로에 관심은 없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 유니폼에 두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박철순 시대 너무 오래됐죠. 그 뒤에도 오비 베어스라는 이름을 상당 기간 썼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오비 맥주잖아요. 그래서 오비 맥주를 다들 기억하고 계시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갑자기 가격을 내린 게 저번에 분명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물가 인상 요인도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 했잖아요. 소주 가격에 더 민감하시니까 서민의 술이라고 요즘 서민의 술이 아니죠, 사실. 소주 한 병에 이게 좀 유통 경로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비싸게 파는 데는 한 병에 5,000원도 팔고 강남 같은 데는 그러니까 서민의 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이슬이 가격을 올리자 참이슬은 하이트 진로의 진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롯데칠성의 처음처럼이 1등에 올렸으니 우리도 올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인상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내렸죠? 이번에 하이트 진로가 테라가 좀 잘 되고 그리고 지금 진로 이즈 100이라는 옛날에 두꺼비를 소환해가지고 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스가 가격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비가 왜 자꾸 나오냐면 곰돌이 오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솔직히 속보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이게 잘 되니까 아직까지는 두렵지 않지만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뉴트로라고 해가지고 진로 이즈백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서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이 진짜 많아요. 근데 다 얼굴을 보면 다 20, 30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곰돌이 오비베어스의 곰돌이를 소환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삼양식품에서 지금 불닭볶음면 얘기는 워낙 많이 했고 다들 불닭볶음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 과자랑 우유 쪽에 뭐 있냐면 우유 쪽에는 삼양의 뽀빠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과자 쪽에는 짱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도 아까 오비라던가 진로의 두꺼비라던가 오비의 곰돌이 이런 거 있죠. 옛날 캐릭터를 소환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어릴 때 추억을 약간 돋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뽀빠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뽀빠이 과자. 그래서 그 부분도 성장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 불닭볶음면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뽀빠이라던가 이 짱구를 이용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이게 마음이 사람들이. 왜냐면 과자나 우유를 생각해 보시면 우유나 과자에서는 1등하는 업체들이 있고 삼양식품은 약간 2등이에요. 2, 3등 라인이에요. 왜냐면 과자는 오리온이나 롯데가 꽉 잡고 있고 우유는 서울우유 이런 거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흑당 짱구라던가 뽀빠이 멸균 우유라던가 이런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캐릭터까지 소환하는 두 개의 어떤 무기를 갖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지금 불닭볶음면은 워낙 잘 나가서 새로운 매운맛을 개발해서 신라면과 다른 길을 개척을 했고 플러스 알파로 과자랑 우유 쪽도 지금 뉴트로 바람을 타고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부의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묻히고 지금 역사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술, 담배, 도박 주식들을 예를 들어 어떤 뉴스에서는 죄악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악주라고 표현을 한 게 제가 보기에는 기자가 정말 죄악을 저지르는 기업이라 표현한 게 아니라 중독성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묶은 거예요. 중독성 때문에 어떤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사실 이게 중독성 때문에 폐해가 일어나는데 그 폐해를 보고 죄악주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아프리카 TV 자체가 솔직히 나서가지고 그걸 정말 범죄 기업으로 예를 들어 야쿠자나 그렇죠? 사마페나 이런 것처럼
단체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개인적인 방송에 따른 그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는 건데, 그만큼 중독성이 세요. 청소년들은 거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중독성 때문에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나. 계속해서 수익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0, 40대층으로 컨텐츠를 넓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절가는 65,000원이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8%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89선에서 출발했다가 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이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좀 적극적입니다. 1,200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가 잘 갑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79,400원대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0.59% 상승하면서요. 51,500원대까지 올라왔고, 네이버가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5만 1,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요. 셀트리온 3% 가깝게 하락하면서 19만 1,000원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36만 8,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좀 급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다시 7위권까지 빠졌고요. 8위권에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함께 좀 나오는 뉴스들 따라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위권에는 LG화학 1.5%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29만 9천원대 다시 30만 4천원대까지 올라왔고, 신한지주 0.8% 상승세 43,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2% 하락세 65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9시 13분경에 660포인트로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5선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이 970억 원 넘게 매수해 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HLB가 다시 2위권까지 빠졌습니다. HLB는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7조 8천억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1위권에는 셀트리온 헬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시가총액 7조 9천억 원대로 별 차이가 남지 않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블록딜 이슈로 6% 넘게 빠지고 있고 5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KMW가 반등합니다. 3% 넘게 급등하면서 6만 7,800원대까지 올라왔고, 펄어비스 1.7% 하락하면서 20만 2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비스 6% 가깝게 하락하면서 10만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이 17% 넘게 급등하면서요. 12위권에서 이제 7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45,5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8위권, 강보합권 18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이 1% 넘게 빠지고 있고, 메디톡스가 3%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이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하락 흐름을 타면서 1,17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아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잘 움직이다가 이번 주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요인은 이 회사가 또 이제 보잉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보잉사에서 지난번에 맥스 기종에 대한 사건 은폐 의혹, 이런 것이 이제 보도되면서 보잉이 하락하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아스트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친
내리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그 주가를 반납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제 보잉사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안정권에 들었으면서 최근에는 좀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스트로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락하고 이런 것은 이제 멈춘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호재성 재료가 좀 있죠. 보잉사뿐만 아니라 이제 엠브라이트 그리고 최근에 그 엠브라이트의 이제 EZ2 동체에 대한 그 계약을 양수받은 게 있죠. 2조 원 이상의 계약을 10년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하는 이런 꾸준한 이런 물량 자체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보잉의 이제 맥스 기종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건의 추이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매출액이 늘어나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산업 자체가 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상대적으로 좀 여유에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한국 항공 우주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거의 이제 기술력 자체가 이제 보잉이라든가 글로벌사에 납품하기 위한 충분한 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가 점차적으로 그 납품하는 동체 일부에서 이제 확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큰 하나의 획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역시 아스트다 이렇게 보이면서 최근에 이런 엠브라이트의 그 새로운 양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되고 그러면서 금년에는 뭐 사상 최고 매출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400억대를 기록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순응하는 이런 주가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들어 갖고는 뭐 바닥권에서 서서 이제 탈피하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과거 고점이 34,000원이니까 그 가격을 향해서 꾸준히 한 1, 2년, 뭐 2, 3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서 매매를 하시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 대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미국 증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자, 전일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지금 오는 29일과 30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기 지금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자, 다만 단기적인 이슈일 뿐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도요. 지금 실적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실적이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같은 경우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0.06% 아주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0.2% 정도 빠지면서 약박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좀 올라줬지만 역시나 바이오주에 너무나도 수급이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량주에 대한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바이오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옮겨갈 확률이 높은 실적이 또 성장 중인 우량주에 대한 비중 확대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주에 조금 매매를 좀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매매가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바이오주에서는 지금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우량주 쪽으로 비중 확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시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공시는 뭐 특별한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일 주요 공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S&Tc의 공시가 어제 나와줬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 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S&P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좀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사실 오랫동안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일단은 단기 차트상으로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지만요. 자, 장기 차트로 보면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재무제표에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S&P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최근에 실적 성장폭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적이 일단 안정화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거기다가 지금 PBR이 0.54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차트상으로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실적 성장폭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고 약간 중장기 관점에서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5G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다른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오늘 이슈가 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4%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LNF도 5%대, 그리고 이엔텍 같은 경우도 4%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배터리 관련된 종목은요, 5G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 4차 산업에 가장 필요한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AI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의 가장 핵심 부품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배터리 산업과 더불어서 오늘 LBS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싱크웨어, 지어소프트, 오늘 특별히 IOK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5G, 배터리,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모두 다 앞으로 있을 미래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나 LBS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팅크웨어부터 KTH까지 최소한 이 정도 종목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중장기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원픽 관심주도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어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대보험 마그네틱을 공시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원픽 관심주로 말씀드린 대보험 마그네틱. 자, 1994년도에 설립되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11월 6일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요.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탈철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철 성분을 뽑아내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탈철 기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대보험 마그네틱 같은 경우 탈철 기술에 있어서는 자타공이 일본 기술을 이기고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전문 기업으로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사로는요, 글로벌 2차 전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 HDI, LG화학, 그리고 BYD, CATL과 같은 기업들에게 계속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거래처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60%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에 있는 탈철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잠시 전에 지금 이슈 섹터를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2차 전지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보 마그네틱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베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무상증자를 하면서 단기적인 수급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이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